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가장 핫한 피부 케어 성분인 비타민 A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비타민 A보다는 스티바 A 연고나 레티놀이라는 키워드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스티바 A의 성분인 트렌티노인과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비타민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스티바 A의 연고를 써볼지 아니면 레티놀 화장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나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 어려운 분들, 또 완벽한 스킨케어 루틴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타민 A가 스킨케어 시장에서 대표적인 성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여드름, 모공, 기미,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각질 탈락이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은 피지와 묵은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생기게 되는데요. 비타민 A의 작용으로 모공 주위에 각질이 쌓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드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전부터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묵은 각질층이 빨리 탈락되면서 기미가 생긴 표피층도 함께 탈락이 되기 때문에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도 개선이 되고 새로운 피부층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톤이 환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로도 유명한데요. 피부의 진피층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중요한 성분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성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 탄력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비타민 A는 바로 이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성분인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막아주는 작용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콜라겐이 증가하면 진피층이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잔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모공 주위도 피부 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공 크기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여드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여드름 흉터도 빨리 재생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햇빛에 노출된 후에 생긴 피부 각질이나 색소 침착 같은 손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왜 레티놀이 스킨케어 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성분인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구입해서 써보고 싶으실 테지만 이렇게 좋은 점밖에 없어 보여도 은근 사용법이 까다롭고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조금만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내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비타민 A 화장품을 막상 사려고 하면 아마 처음에는 똑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먼저 비타민 A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조금 선택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비타민 A는 어떤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속한 그룹을 뜻하는데요. 비타민 A의 기본적인 형태인 레티놀은 피부에서 바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서 여러 번 변환이 일어나는데 레티나를 거쳐 레티노인산의 형태가 되어야 피부에 작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레티노인산은 레티놀의 활성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레티노인산이 바로 스티바 A로 잘 알려진 트렌티노인이에요. 레티노인산은 피부에 바르는 순간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형태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제일 많아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이나 공기,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레티노인산이 분해가 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성분이 불안정하고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이 차단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레티놀은 레티노인산에 비해서 환경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편이에요. 레티놀은 바로 피부에 작용할 수 없고 레티노인산으로 변환이 되어야 작용할 수 있잖아요. 레티노인산이 되기까지 2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레티노인산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또 그만큼 부작용도 훨씬 적은 편이에요. 이런 안정성과 적은 부작용 때문에 레티놀은 화장품의 원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레티날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레티날은 레티놀이 레티노인산이 되기 한 단계 전의 형태예요. 레티놀에서 레티날, 레티노인산으로 갈수록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더 커지고 또 반대로 레티노인산에서 레티놀로 갈수록 성분이 안정적이고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레티날은 레티놀과 레티노인산의 딱 가운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티놀에 비해서 레티노인산까지 한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거의 레티노인산에 가까운 피부 재생 효과가 있으면서 레티놀만큼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최근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분이 가장 좋을지도 궁금하시죠? 이론상으로는 레티노인산이 제일 효과가 좋지만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성분들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레티놀은 같은 농도에서는 레티노인산에 비해서 효과가 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레티노인산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배의 농도를 사용해야 돼요. 실제로 0.1%의 레티놀은 0.01%의 레티노인산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비슷하지만 레티놀이 부작용의 위험은 적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레티날은 대략 레티노인산의 절반 정도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레티노인산의 2배의 농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0.01%의 레티노인산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0.02%의 레티날을 사용해야 하는데 효과는 비슷하지만 레티날이 훨씬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또 레티날은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레티놀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농도를 맞춰준다면 굳이 부작용의 위험이 큰 스티바 A보다는 부작용이 적고 성분이 분해될 가능성이 적은 레티놀이나 레티날 제품을 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티놀과 레티날 제품 중에서도 피부에 자극만 없다면 레티놀에 비해서 작용 속도도 빠르고 항박테리아 효과도 있는 레티날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몇 %의 제품을 써야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농도는 트레티노인 0.02%, 레티놀 0.25에서 0.3%, 레티날 0.05에서 0.06%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낮은 농도부터 테스트를 해보시고 천천히 농도를 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농도가 더 높을수록 효과도 더 좋지만 부작용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트레티노인, 레티놀, 레티날 세 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트레티노인, 일명 스티바 A 연고라고 하는 제품을 0.025% 제품을 작년에 6개월 정도 사용했었어요.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제가 정말 소량 도포했는데도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2, 3일에 한 번씩 사용했었고 피부톤도 맑아지고 모공도 좋아졌었기 때문에 효과는 만족하는 편이지만 각질 때문에 화장이 잘 먹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고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건성 피부인 저는 데일리로 쓰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레티놀 제품으로는 처음에 아이오페 0.3%를 사용했었는데 제 피부에는 농도가 너무 높았는지 바른 부분이 붉어지고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농도가 조금 낮은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0.1%인 크림을 먼저 사용해 보았어요. 처음 2주간은 이틀에 한 번씩 사용했었는데 특별히 부작용이 없어서 한 달 정도 매일매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함량이 적은 제품이다 보니 부작용이 없어서 무난하게 매일 쓰기에는 좋았지만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농도를 조금 올리고 싶어서 다음으로 디 오디너리의 레티놀 0.2%인 제품을 사용했었고 2달 정도 특별히 문제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던 시기에 잠도 잘 못 자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는데 표면이 매끈매끈해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도 계속 구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겨울철같이 건조한 시기에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디크림에 섞어서 몸에 발라주고 있어요. 비타민 A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붉은기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낮은 농도의 레티놀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요즘에는 레티날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레티날 제품은 국내에서는 출시된 제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닥터 디퍼런트의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농도인 비타리프트 A 아이앤 넥크림과 비타리프트 A 크림을 구입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매일 아이앤 넥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랐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비타리프트 A 제품을 2, 3일에 한 번씩 바르고 있어요. 다음날 약간 각질이 일어나지만 메이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용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잔주름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요철이 많이 정리가 돼서 피부 표면이 매끈해졌습니다. 부작용에 비해 효과가 커서 저는 지금까지 써본 비타민 A 제품 중에서는 제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스티바 A는 너무 자극적이라 쓰기 꺼려지는 분들이나 레티놀 제품을 써보신 분들 중에 좀 더 효과를 보시고 싶은 분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건조한 느낌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앤 넥크림은 목과 데콜테 부분에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사용법도 아주 중요해요. 사용법을 잘 지켜주셔야 효과도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밤에 사용해주세요.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두 번째, 피부가 비타민 A 제품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차차 농도를 올리고 바르는 양도 처음에는 적은 양에서 시작하셔서 점차 올리는 것이 좋아요. 처음 2주간은 3일에 한 번씩 완두콩 크기 정도의 양으로 피부 전체에 바르셔야 돼요. 예민한
미세하신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턱 부분이나 목에 먼저 발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운 증상이 없다면 다음 2주간은 이틀에 한 번,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매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처음 한 달간은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발라주세요. 피부가 적응이 되면 보습제 사용 전에 바르셔도 됩니다. 네 번째, 사용 중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긴다면 최소 4일간은 사용을 중지하셔야 해요. 매일 보습제를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고 천천히 다시 처음 사이클대로 시작해보세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양을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강한 농도를 쓰거나 너무 자주 발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데일리 케어에 비타민 A 제품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비타민 A는 밤에 바르는 제품이니까 나이트 케어에 추가해보면 어떤 순서로 바르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수분크림 다음 단계에 바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해준 다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렌징, 토너, 에센스나 아이크림, 크림류 보통 이런 순서로 케어 중이시라면 에센스 다음이나 크림 다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질 제거 성분이 나하나 바하가 들어있는 토너나 에센스류를 쓰고 계시다면 비타민 A와 동시에 사용하시기보다는 아침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타민 A가 각질을 빨리 탈락시켜주기 때문에 각질 제거 성분을 같이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쓰시거나 비타민 A를 격일로 사용 중이시라면 쓰지 않는 날에 각질 제거 성분의 화장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타민 C 성분의 화장품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쓴다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쓰고 싶으시다면 역시 비타민 C 제품은 아침에 쓰시거나 격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백 케어 제품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히드로키논 같은 미백 성분은 같이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섞어서 바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하루는 히드로키논, 하루는 비타민 A 이런 식으로 격일로 바르고 있어요. 아직 비타민 A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피부에 잘 맞는 비타민 A 제품으로 탄력 있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